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장, 이번 주 시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상당히 좀 별로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거래소와 코스닥 이 두 시장의 차트만 놓고 보면 크게 문제 없었다라고 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봉이 좀 나왔다가 뭐 정고점 돌파하다가 밀리는 움직임, 요 정도 수준으로 코스피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은 오히려 직전 고점을 좀 뚫어주는 움직임, 900포인트까지 갔다가 밀렸다, 뭐 요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시장에 참여하시면서 매매하시고 기존에 보유했던 종목들을 홀딩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왜 이렇게 빠지지? 뭐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좀 컸던 거는 기존의 주주분들이 가지고 있던 뭐 코로나 관련된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못 갔습니다. 그게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뭐 개인들의 그 자금으로 주로 이제 시장을 좀 방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외인과 기관이 좀 시원스럽게 좀 올려주는 움직임보다는 좀 생뚱맞은 종목으로 막 몰려가지고 테마성 위주의 종목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매매하기가 그렇게 절대 그렇게 쉬운 시장은 아니었다. 저는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네 종목 역시 좀 고전을 면치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좀 걱정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컸던 소음은 아시겠지만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 중단 소식이었습니다. 그거는 보면 이때 나왔으니까, 이때는 보면은 거진 한 이번 주를 뭐 9월 한 4일 3일 뭐 정도 첫 시작이었다고 보면 지난주쯤에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날짜 한번 볼까요? 이날 9월 9일 날 나왔네요. 이때 개파락하면서 빠졌을 때가 아마 9월 9일일 겁니다. 그때 빠지고 나서 정확히 지금 현재 기준 피셔를 말씀을 드리면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이 재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재개가 안 됐어요. 아직 중단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백신 뭐 모더나나 화이자나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여러 가지 이 백신들을 빨리 좀 상용화 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미국에서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 3일이죠. 이제 미국 대선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전에 아무래도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백신을 뭐 빠른 임상 승인이건 뭐 어떤 식으로든 시판이 가능하다면, 아니면 최소한의 이 백신이 효과 있다는 것만 좀 그 어느 정도 뭐 시장이 좀 설파가 되더라도 상대적으로는 미국 대선, 그러니까 뭐 미국 현재 대통령이죠.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11월 3일이라는 대선일까지는 좀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종식에 대한 가능성이라도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빠르게 좀 높이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좀 안정화하면서 여러 가지 실물 경제에도 조금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보자, 뭐 이런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속적으로 본인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의지가 반영이 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빨리빨리 좀 진행해야 되는 백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위험성 때문에 미국에선 임상이 재개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 9월 19일 오전 12시 13분 기준으로는 뭐 제가 직접적으로 뭐 미국에 있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본 것은 아니지만 국내 기자분들이 쓰신 기사를 보면 아직 미국은 재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계속 좀 절구 있는 것 같다. 이 빠짐의 원인은 첫 번째 그거고, 또 하나는 시장에서 받쳐주지 않는다. 그 시장은 현재 국내 코스닥 코스피 시장입니다. 디스커버리와 케미칼이 코스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이 지난주에 안 좋았습니다. 계속 뭐 외인이 매도하고 막 기관도 매도하고 막 이랬거든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기관이 좀 그만 좀 팔았으면 좋겠다 말할 정도로 그만큼 계속적으로 좀 매도세가 강해져서 나왔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도 아주 강하게, 뭐 신풍제약은 강하게 갔죠. 오늘 상한가 말았으니까. 근데 그런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밀어 올리거나 막 이런 종목들 말고
이렇게 좀 묵직하게 갈 만한 종목들, 뭐 셀트리온 삼형제가 될 수도 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주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기존의 주주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던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관련주들은 사실은 좋게 못 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많이 밀렸고요. 우선은 디스커버리부터 보면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땐 아직 하방으로는 버텨줄 수 있는 힘은 있다. 그 버틸 수 있는 힘은 6만 7천 원 정도 라인. 이 라인은 절대 깨지 않고 저는 버틸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월요일날 시장이 어떤 식으로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미국 시장이 끝나고 월요일날에 현재 지금 다우지수 나스닥이 약간 빠지거든요. 지금 현재는. 근데 오늘 시장 끝나고 나서 이제 월요일날에 나스닥 선물이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괜찮게 출발하고, 또 주말에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혹은 노바백스 관련된 소식이 좀 호재가 좀 들린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직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손 놓고 털고 가기에는 이른 시기다. 사실은 뭐 아주 비중을 크게 들어와서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그게 어떤 종목이든 조금 가능성이 보이는 종목에는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지켜볼 만하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빠질 때 차트가 캔들이 하방으로 좀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질 때 거래량이 좀 거진 없었거든요. 그만큼 하락 쪽에 베팅하는 물량들이 쏟아졌다라기보다는 일부 물량들은 뭐 빠져나오되 일부 물량들은 상당수가 쥐고 있다. 이렇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이런 움직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아스트라제네카가 뭐 조그만한 구멍가게도 아니고 굴지에 뭐 세계 몇 째 안에 드는 그런 또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좀 임상 재개되는 소식이 나오고 백신에 대한 호용성 가치가 좀 부각된다면 상당히 좀 강하게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미국 쪽에서 임상 재개가 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핫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동을 보면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외인과 기관이 양주체 모두 좀 순매도를 했네요. 그런데 뭐 거래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큰 이슈 없다라고 보고요. 죄송합니다. 디스커버리 우 같은 경우에는 이 지켜줘야 될 자리가 지금 불안불안합니다. 사실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한 라인은 이 정도가 지금 저는 지켜줄 만한 자리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정말 이렇게 막 갭으로 떨어지고 이런 거는 거의 뭐 사실은 잘 나와서는 안 되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요 그렇게 보이는데, 이 라인 때까지 빠졌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릴 수도 있는 62평선까지 밀릴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그렇게 썩 좋은 움직임은 아니다.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한번 쑥 밀어놓고 다시 강하게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지만, 비중 좀 크게 들어가셔가지고 아예 이쪽에서 잡으신 분들은 아니고 거진 이쪽에서 잡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이라면 조금 신경 쓰이실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월요일날 좀 뚜껑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디스커버리 케미칼로 디스커버리 우 이 네 종목 다 같이 묶여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이 3상이 지금 미국에서 재개가 되느냐, 그리고 그게 실제로 문제가 없느냐,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와줘야 조금 투심이 좀 괜찮아지면서 들어올 것이다. 근데 실제로 만약에 문제만 없다라고 하면 국내 정부에서는 1,000만 명분 백신을 좀 확보할 것으로 지금 얘기를 나오고 있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국내에 생산하니까 이게 확보하기 쉽지 않습니까? 뭐 해외에서 생산하는 것다가 수급하려면 여러 가지 수문하고 해야 되겠지만, 국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CMO 위탁 계약해가지고 생산을 하는데 당연히 어느 정도는 조인해서 할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긍정적인 그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번 주에 시장이 빠진 거라고도 변명을 할 수 있으니까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얘도 역시 이 정도 라인, 그러니까 지금 지켜줘야 되는 이 구간대가 왔어요. 사실은 얘 이 정도 라인대, 그리고 여기 그죠? 이제 지금 여기 33만 7천원 정도네요. 거진 이쪽 라인까지는 지금 현재 지켜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밀린다면 1차적으로는 뭐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살짝 밀리겠지만, 더 빠지면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거든요. 62평선까지.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사실 좀 빠지면 안 되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거진 이 정도까지도 빠진다는 소린데, 그죠? 조금 이 정도까지 빠지는 것은 특별한 이슈가 있기 전에는 안 빠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매동을 봤을 때에는 어떤 크게 외인이 지속적으로 산다라거나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한다라거나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만약에 이슈가 좀 괜찮게 나온다,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미국에서 재개가 된다라거나 아니면 삼상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면 그때 부작용이 나왔던 분이 실제로 본인의 지병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좀 명시가 되어 있다라거나, 임상, 사실은 백신 임상은 위험성이 없어야 되거든요. 건강한 사람한테 맞춰가지고 몸 안 좋아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되게 아주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정확하게 좀 돼서 부작용이 없고 괜찮다라는 것만 딱 떨어진다면, 뭐 정말 그야말로 날아가는 그런 문제도 아닌데, 지금 그런 위험성 때문에 계속적으로 미국에서 조심스러워하니 시장에서는 더 주춤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기사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면서도 혹시나 부작용이 뜨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럴 때는 과감하게 좀 털고 나갈 수 있게, 리스크 해지할 수 있게 유심히 좀 시장을 좀 지켜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좀 판단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무래도 뭐 재료보다는 차트가 좀 선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차트가 움직임이 먼저 좀 강하게 간다라고 하면 향후 이슈들이 좋은 게 붙을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생각보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차트가 지지부진하면서 쭉쭉 밀려버리면 악재가 또 터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료보다는 차트가 지금 선행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촉을 좀 세우고 지켜보셔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SK 케미칼 우도 역시 현재 이 정도 라인대가 지켜줘야 될 지점이라고 봅니다. 거진 한 16만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그죠? 한 15만원, 16만원 정도. 마지노선은 한 15만 5천원 정도 라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찌됐건 아직은 뭐 추세 전환을 못하고 있는데, 요 정도에서는 이 네 종목 다 지금 빠져서 더 이상 빠지면 안 되는 자리까지는 왔어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에는. 왜냐면 얘도 보면 수직으로 보면 더 편하겠네요. 이렇게 딱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을 딱 세운 이 지점이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인을 딱 잡고, 아이고 잘못 그렸네요.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딱 라인 잡고 나서 여기는 지금 사실 지켜줘야 되는 마지노선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라인까지 네 종목이 다 빠진 상태다. 빠진 상태여서 더 이상 빠지는 것보다는 상승 쪽으로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 움직임이 이번 주는 뭐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뭐 지지부진한 움직임, 그리고 시장 자체가 안 좋았고, 그렇다 손 치더라도 다음 주에는 좀 반전이 나와주는, 뭐 기사라는 게 꼭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니더라도 다른 백신들이나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좀 긍정적으로 나와주면 물론 개별 종목이 먼저 움직이겠지만 투심이 좀 좋아져 가지고 전체적인 이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쭉쭉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좀 움직임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포인트는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미국 시장 마감하고 그 다음에 내일 모레 그 월요일 날에 오전 나스닥 선물 시장이 좀 어떻게 좀 뻗어 나가는지, 그리고 장중에 프로그램 매매를 통한 외인과 기관 이 양 주체의 뭐라고 할까요? 순매수가 좀 들어와 주는지, 그거를 좀 살펴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더 좋겠다. 순매수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이게 실시간 순매수 현황을 저는 이거 많이 보거든요. 실시간 순매수 현황을 쭉 보면 어떤 식으로 지금 매매 주체가 사고 팔고 하는지가 보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금요일 기준으로 개인이 쭉 사다가 팔고 그 판 물량들을 외국인이 받아가지고 올려주고, 그죠? 뭐 이런 움직임이 나왔고, 기관은 그냥 계속 팔고, 이런 식인 거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또 외인이 또 받아주고 개인과 기관이
좀 파는 이런 장세. 근데 보통은 외인과 기관이 좀 쌍끌이는 아니어도 두 주체 중에서 최근에는 저는 기관이 좀 사줘야 된다. 외인은 그렇게 많이 팔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기관이 계속 팔면서 지금 아주 그냥 물량들 다 털어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조금 좀 팔아 제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잡히면서 벌써 9월 말 마지막 주가 벌써 추석 전에 벌써 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거래일이. 그래서 기관들이 좀 어떻게 나와주는지 보시면서 엉뚱한 생뚱한 종목들 가지 않고 이런 묵직하게 좀 움직이는 종목들에 수급이 좀 들어와 주는지 지켜보신다면 다음 주 좀 재밌는 시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찌됐건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답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가는 과정에서 쉽게 가는 종목들이 많진 않죠. 그죠? 어느 정도 이슈가 있고 진짜 묵직하게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왜냐면 그간 상승 폭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이게 거진 3만원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이슈로 15만원 정도까지 막 케미컬 우 같은 경우에는 갔기 때문에 그만큼 조정도 좀 길어질 수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시장이 좀 괜찮아지고 매동이, 그러니까 기관과 외인이 순매수 들어와 준다면 긍정적인 시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기사 이슈와 그리고 다음 주 시장의 움직임 두 가지를 좀 파악하시면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어찌됐건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잡힌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날씨는 되게 좋은데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혹시라도 좀 코로나 때문에 감염 되시는 일 없도록 정말 건강 다시 한번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